소설 구지가를 통해 한 난자의 찢겨진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국의 충성스러운 아들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 인간의 아들로 돌아갈 것인가. 그의 이름 긴카이 에이슈의 운명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주인공 긴카이 에이슈. 이 사람에게 세상은요,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짜인 거대한 기계 같은 거였어요. 모든 건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하고 모든 행동은 예측 가능한 규칙을 따라야만 했죠. 그가 믿는 세상에 우연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오직 질서만이 전부였죠. 그의 삶은 식민지 경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당대 최고의 명문이었던 제국대학의 학생이었고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의 후계자였어요. 뭐랄까, 그야말로 완벽한 제국의 아들 그 자체였던 거죠. 그의 정체성을 한번 보세요. 아주 견고한 기둥들 위에 세워져 있죠.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최고의 학벌, 존경받는 의사 아버지에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숙부까지. 그의 삶을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제국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한국적인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부정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성씨인 긴카이가 이 땅의 지명인 김해와 발음이 같다는 사실조차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오직 제국의 신민이라는 단 하나의 정체성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에인슈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아버지의 한 번의 선택 때문이었죠. 의사로서의 선서와 제국의 법. 이 둘 사이에서 그의 아버지는 생명을 구하는 쪽을 택합니다. 제국의 적, 즉 부상당한 독립운동가를 수술해서 살려낸 거죠. 이 행동이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국의 정의는요,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린 선의의 대가는 너무나 신속하고 잔혹했죠. 수술, 그리고 체포, 재판에서 유죄 선고, 그리고 처형까지. 이 모든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아버지를 덮쳤습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자다.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 안에서 그 신념은 곧 반역이었죠.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꾼 이 말은 이제 아들, 에이슈의 영혼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의 죄는 에이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문에 드리워진 이 불명예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 그는 제국에 대한 충성을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증명하기로 결심하죠. 에이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부정하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길을 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학을 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군인의 길을 선택하죠. 피를 통해서 아버지의 죄를 씻고 가문의 더럽혀진 명예를 되찾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국은 그의 피 묻은 충성에 명예라는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그는 영웅이 되고 그렇게 그가 선택한 새로운 길은 더욱 굳건해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무심코 들어왔던 한 노래, 그 속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에이슈에게 이 노래는 그냥 아버지가 가끔 흥얼거리시던 단순한 일본 민요였습니다. 거부가 거부가 목을 내어라, 이런 뜻의 평범한 동요였죠. 그런데 어느 날 옛 동창회에서 온 한 통의 편지가 그의 세계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흥얼거리던 그 노래가 사실은 단순한 일본 민요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토록 애써 외면하던 이 땅의 고대 언어, 구지야였던 거죠. 같은 멜로디인데 전혀 다른 글자, 그리고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지가, 이 두 글자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단순한 멜로디는 묻혀있던 유산을 깨우는 하나의 주술이 되고요. 마치 왕의 강림을 기원하듯이 그의 잊혀진 정체성을 수면 위로 끈질기게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만주전선으로 옮겨갑니다. 바로 이곳에서 에이슈가 새로 구축한 명예로운 군인이라는 정체성이 궁극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여기서 그는 제국이 말하는 질서의 실체, 그러니까 종이 위의 명예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보고서에 뭐라고 적히느냐가 현실을 만들고 그게 곧 역사가 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그가 맹목적으로 믿었던 질서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꽁꽁 얼어붙은 철교 위에서 작은 아이와 마주치는데 그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건 바로 그 노래, 구지가였습니다. 이제 그 노래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의 눈앞에 서 있는 하나의 생명이 된 거죠. 상부의 명령은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목표를 사살하라. 제국의 질서를 위해 목표를 제거하는 것.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죠. 바로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춥니다. 한쪽 귀에서는 제국의 차가운 명령이 들리고 다른 한쪽 귀에서는 사람을 살려라던 아버지의 뜨거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두 목소리가 그를 찢어놓죠. 그리고 에이슈는 처음으로 제국이 아닌 아버지를 선택합니다. 아이에게 외치죠. 뛰어! 그의 선택 이후 이야기는 결말을 향해 갑니다. 이제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제국과 자신의 뿌리 사이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예는 남의 언어다. 너는 너의 언어를 찾아야 해.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그의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깨달음을 줍니다. 제국이 부여한 명예, 긴카이 에이슈라는 이름,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마침내 자기 자신의 진짜 이름과 언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강요된 명예가 거짓이고 내가 쓰고 있는 이름이 가면일 때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